네, 오늘 퀴즈 문제 듣고 이 진정한 상남자인 작가님과 냉이냐 시금치냐 이 퀴즈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기후북클럽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레시피. 아내를 위한 레시피. 저자의 조영학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상남자라고 소개를 하는지 그걸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번역을 시작한 게 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하셨네요. 예, 그럼. 예. 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후부터 살림과 이제 그 요리를 집에서 이제 전담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언젠가 SNS에서 파주 상남자 모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상남자다, 상 차린 남자 이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 별명이 되게 재밌었는지 아하.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그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남자를 쓰기 시작했고 2015년엔 그래서 그 덕분에 상차린 남자 상남자라는 책을 5명이 공저로 내게 됐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신 다해 요리를 하니까 그게 진짜 상남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상남자가 그 사람 진짜 남자답다 할 때 그 상남자가 아니라 밥상 할 때 상을 네. 앞에 붙여서 상남자다. 이 말씀만 딱 들으면은 아 번역을 하시고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 책 속에 있는 저자의 양력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가이자 저술가. 칼럼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셨어요. 스티븐 킹, 존 르 가레 이런 유명한 소설가들의 작품, 입문서를 90여 편 번역을 했고요. 서울신문, 한국일보, 더 칼럼니스트 등 매체의 정기 칼럼을 연재합니다. 또 여성신문의 아내를 위한 레시피라는 글을 연재했는데요. 이 책 제목도 그 칼럼에서 따왔죠. 저서로는 천마산에 꽃이 있다. 여백을 번역하라. 딸에게 들려주는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백을 번역하라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 공부하는 분들이 한 번씩 꼭 보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봤었고.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부인과 살며 매주 한 번 가평 텃밭을 찾는다. 이게 지금 아내를 위한 레시피에 나온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번역도 잘 하시는 분인데 텃밭을 가꾸면서 가족을 위한 요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죠. 이 저자 소개에서 아내를 위한 레시피라는 이 책을 선생님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 그 주로 칼럼을 쓰는 게 정치적인 칼럼이 아니라 네. 생활에 대한 칼럼을 주로 이제 뭐 생활과 문화라든가 그 여성신문은 이제 아예 제목이 이제 아내를 위한 레시피라고 레시피였으니까. 제가 정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이 주로 전담해온 살림, 요리 이런 것도 이제 남자가 함으로써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쭉 에피소드와 느낌들을 이제 그 쓴 내용이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텃밭을 한 게 한 13년 되거든요. 아, 네. 야생화를 이제 쫓아다닌 것도 한 15년 되고 네. 이 야생화 책도 이제 한 3권을 썼어요. 공저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과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느낀 얘기들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네. 삶을 살고 뭐 생계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해내야 될 몫이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좀 전원이나 그 시골에 가서 직접 거기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돌아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두 개 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네. 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나를 둘러보았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한
막 얇은 층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든 케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요리 방식도 있어요. 요리 레시피. 선생님만의 레시피가 일단 있고, 그런데 그 작물들을 기르거나 어떤 좋은 농산물 재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집에서 살림하는 얘기가 있고,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얘기가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로서 살림을 보는 그 다른 얘기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았던 건 나는 따뜻한 집밥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싶다. 이게 저는 가장 막 이렇게 찡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갖지 못했던 따뜻한 집밥의 기억을 우리 아이들이나 내 가족은 내가 떠나도 내 손맛을 기억하지 않을까. 그게 남성 작가가 하는 말이어서 이게 더 울림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없었던 거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집밥 손맛 하면은 엄마를 생각하는데 아빠를 생각해 주길 바라고, 선생님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정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따뜻함을 이제 만들어서 전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선생님의 텃밭 농사나 살림 이야기가 결국 없었던 걸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이 격혀이 쌓인 시루떡도 그런 걸까요, 선생님? 저는 이 크레이프 케이크 그러잖아요. 얇은 거 여러 개 쌓아서 만든 케이크. 이 에세이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가 하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두껍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딱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기 딱 좋은 크기인데 한 편 한 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세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살림을 맡으시잖아요. 집안일을. 그 옛날 말에 애벌레 나가서 밭을 갈래 하면은 밭을 갈았다고 농경사회였던 우리 사회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뭐 살림할래 번역할래 그러면은 번역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살림을 선택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을 맡아서 하시게 된 건지. 지금은 번역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 있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번역보다는 이제 살림에 더 시간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상을 차리게 된 원인은 네. 아내가 발을 다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한여름이었는데 8월 달인데 아내가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발을 다쳤는데, 그게 이제 정형외과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네, 네. 여름에 이제 아내 이제 깁스하고 목발 짚고 이제 내가 부축하고 이제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물론 이제 나는 지금도 운전을 못 하니까 그것도 참 고역이었죠. 아내도 고역이고 저도 고역이고. 네, 네. 예.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다니는데 이제 갑자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다쳐가지고 애면 남편만 고생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좋은 남편도 못했고 그 사이에 직장이 멀어가지고 이제 가정도 못 도와주고 네. 돈도 버는 재주도 없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는 순간 3일 정도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요. 예.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놓은 결론이 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겸손한 말씀이시죠. 그건 선생님 이미 뭐 번역으로 일가를 이루셨죠. 선생님 이름 딱 하면 다 지금에 와서 아는데. 하지만 그때는 또 한 20몇 년 전에 진짜 예. 찌질한 남편이 그런 찌질한 남편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결심한 게 그래 뭐 별 볼일 없는 삶 살 텐데 그나마 이제 그냥 이 여자만 위해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 여자 행복하게 위해서 뭐든지 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는 이제 아내한테는 부엌에 들어오지 마.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다친 부인을 운전을 못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고 하면서 내가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서 부엌에는 들어오지 마. 이것만큼은 내가 할게 하면서 살림을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밥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식재료도 직접 키우시고 김장도 담그시고 장도 담그시고 술도 담그시고 점점 영역이 엄청난 이 보통 살림한다고 해서 주부들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프로 살림꾼이라고 해야 되나? 살림에 재능이 있으신 거죠, 선생님. 살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처음에 그 부엌에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한 때가 제일 바빴을 때예요. 선생님께서요. 예, 번역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바쁘다고 안 받으면 또 이제 일거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새벽 3시에 알람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새벽 3시요? 예. 네. 그래서 밥을 일어나면 이제 번역을 시작하고 5시부터는 이제 6시까지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는 네.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와이프 출근하고 나면 또 이제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도 이제 어렸으니까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실 이게 살림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막 하면서 평생 했던 게 결국은 먹는 건 생계 수단밖에 안 됐었으니까.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이게 그리고 이제 해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줄이면서 예. 살림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예,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또 해주니까 식구들이 좋아하는 게 또 보이잖아요. 네. 맛있다고 뭐 제일 많이 만든 게 이제 감자탕인데 감자탕 만들어주면 정말로 이제 감자탕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도 좋아지고 그 안에도 이제 처음에는 금방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또 심지어 발전까지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점점 이제 그 맛에 이제 취했다고 할까 중독했다고 할까 이제 더하게 되고 뭐 칭찬에 점점 춤을 추시다가 심지어 이제 장도 담그고 춤 추듯이 술도 담고 이렇게 됐네요. 예, 여러분 상차리는 남자 상남자 조영학 작가님과 아내를 위한 레시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북클럽에서 아내를 위한 레시피의 작가 조영학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 차창에 네온 사인과 자동차 브레이크 등 빗무리가 주말인데 정말 차분하네요. 거기다가 오늘의 기후 희숙님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차분한 감성 1+1입니다. 해서 와 멋지게 들었는데 마무리가 소주 한 병 사서 들어갈 분위기네요. 네. 과음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천안의 인간내비 최병철님, 천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흙내음, 봄의 전령인 냉이, 천곡이죠. 인간내비 최병철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0338님 새싹 문자 감사합니다. 2548님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네. 참 좋네요.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퀴즈를 냈었잖아요. 이 나물은 봄철만 되면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나물입니다. 봄나물 중에서 영양가가 높아서 봄철 인삼 이런 별명도 있죠. 된장국에 넣어도 맛있고 고추장에 그냥 무쳐 먹어도 맛있는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1번 냉이, 2번 시금치였는데요. 조영학 선생님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냉이겠죠. 네. 이 문제를 내고 나서 선생님하고 음악 나가는 동안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시금치는 사시사철 나오는데 이게 딱 봄나물 같다 느낌의 냉이도 그렇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냉이가 가을에도 나온다. 가을 냉이도 있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글에 보면은 냉이 된장국 끓일 때 된장을 풀지 않고 된장 가루로 하는 뭐 그런 얘기. 그게 다른 분의 레시피였나요? 그거를 인용하는 대목도 있었는데 어떤 냉이가 맛있나? 냉이를 쉽게 무치는 방법. 이런 팁을 저희에게 혹시 주신다면. 경기 북부 올해는 좀
그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추워요. 좀 늦게 그 냉이가 아. 그래서 요즘에 다 가평 이런 데는 요즘에 제철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아직 가평. 땅이 얼었고 그 잎이 붉은색이 돌 때요. 아, 그래서 슈퍼에서 파는 건 파란색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맛과 향이 떨어져요. 비록 작지만 붉은색이 돌아야 된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봄 냉이는 뿌리가 좋고 네. 가을 냉이는 잎과 줄기가 좋아요. 아, 그래서 뿌리를 잘 캐야 돼요. 봄냉이를 캘 네. 때는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맛과 향이 떨어지고 꽃이 피게 되면은 뿌리에 심이 박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 나물 요리가 네. 보통 이제 사찰에서 발달이 돼가지고 네, 네. 그 냉이나 이런 것처럼 그 향이가 맛이 강한 거는 뭐 양파, 파, 마늘 이런 오신채라 그러는데 네. 그거 쓰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집 된장 조금하고 들기름 조금하고 고추장 조금하고 해서 냉이만. 조금 맞추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맛있는 무침이 될 것 같아요. 봄냉이에 뿌리가 살아있고 뿌리를 잘 조심스럽게 캔 붉은빛이 도는 봄냉이는 그렇게 먹는다. 그 슈퍼에서 사면은 영원히 그 맛을 못 보게 되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저는 가평에 가서 캐야 되나요? 아하. 선생님은 어디서 구하세요? 저 이렇게 맛있는 봄냉이. 텃밭이 오지의 맹지라서 거기에 온통 다 나물밭이에요. 아, 가평의 예. 텃밭이요. 그래서 냉이를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뭐 두릅, 뭐 땅두릅, 뭐 고추나무순, 뭐 다래순, 돌나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때가 이제 선생님이 심은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네. 그렇게 자란다. 이게 진짜 야생나물인데 그러면 네. 진짜 맛있겠네요. 제가 거기가 네. 자연이 거의 그냥 자연 한약방 같은 곳이에요. 자연 한약방 텃밭 주변이 네. 그 보통 4월 달에 이제 그 4월 말쯤에 고추나 이런 거 5월 초에 심거든요. 네. 감자는 3월 말에 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심는데 그때가 되면은 수확은 6월 정도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 먹을 거 없을 때 이제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가 엄청 그런 걸 많아요. 먹었다 예전에.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워낙에 야생화에 대한 책도 여러 번 쓰셨고요. 직접 텃밭을 가꾸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71페이지인가요? 사람들 손을 타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쓰셨는데요. 사람 손을 타면서 사라지는 게 좀 많긴 많은 거겠죠. 예, 그 지금도 야생화 귀하다고 캐가고 귀하다고 캐가고 네. 캐가고 없어져서 더 귀해져 이제. 그렇죠. 이게 뭐 맛있다고 캐가고 아하, 네. 이쁘다고 캐가고 이런 식이 많아요. 그 멸종위기종인 광릉 유광 꽃과 복주머리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10만 원, 20만 원에 팔리는데 한 촉에. 정말요? 예, 예. 정말요? 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난초 같은 게 더 그런데 네. 보통 하나의 꽃이면 땅, 하늘, 바람, 뭐 그 고도 네. 뭐 이런 게 다 어울리지. 근데 난초 같은 경우는 또 그 균류까지 이제 또 같이 어울리지기 때문에 그 사서 키워봐야 1, 2년 못 가요. 아. 절대 못 키워요. 그 자리에서만 잘 네. 자랄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맞아 떨어졌는데 괜히 비싼 돈 주고 그 멸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천마산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천마산에 꽃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쓰게 된 네, 네. 거고요. 거기도 15년 전부터 내가 거의 매년 그저께도 다녀왔고 그런데 예전엔 쉽게 볼 수 있는 꽃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아. 삼지구엽초, 뭐 천마, 삽주, 그 뭐 이런 것들이 곰치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째 안 보이고 그런 것도 그냥 어차피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캐가는 다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먹을 게 많은데 아. 그죠? 늘 하는 얘기가 꽃 한 송이 꺾는 것부터 멸종이 시작이다. 자연은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고 네. 사진으로만 간직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으시나요? 선생님이 SNS 가보니까 사진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생화 찍고 이런 거 보니까 눈으로 보고 사진만 찍자. 꽃을 꺾는 것이 멸종의 시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텃밭 가꾸고 식재료 구매도 직접 하시고 지금 다니면서 멸종되는 야생화들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갖고 와서 멸종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상에서 혹시 기후 변화를 체험한 얘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작은 농사라도 네. 농사를 하게 되면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하면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네. 없다. 너무 더워도 그렇고 네. 추워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비가 안 와도 그렇고 그게 1년 소출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몇 년 전에는 비가 계속 2달 동안 내려가지고 네. 하루를 안 쉬고 2달 동안 내려가지고 온 나라가 다 탄저병에 걸린 적도 있고요. 네, 네, 네. 재작년인가 그때는 거의 기온이 40도 이상 엄청 가까이 고온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갔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도 있고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인데 갑자기 기온이 10도 15도 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수나무 이런 거 다 냉해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온이 뭐 온난화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 그렇게 뭐 어차피 운명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그 이상기후 때문에 변덕이 심한 게 더 큰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대책을 맞아요. 못 세우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직접 텃밭 가꾸면서 네, 느끼시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죠. 음, 날씨가 옛날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후 유권자 여론조사 하신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유권자들이 어린 시절에 안 그랬던 세상을 살아본 세대가 의외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고. 젊은 층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관심이 있지만 뭐 50대, 60대 이렇게. 나 어렸을 때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다. 하늘이 이렇지 않았다. 그 선생님도 말하자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 세대네요. 날씨가 이렇지 않았다.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사부에서 선생님 이력을 소개하면서 없는 집밥의 기억을 스스로 창조하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도입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조영학 선생님 글입니다. 내게는 집밥의 기억이 거의 없다. 5인가 6살 때 부모가 헤어지고 주로 5살 많은 누이의 손에서 자랐다. 16세 새엄마의 학대 때문에 영원히 집을 나와서 나 홀로 진주, 부산을 돌며 공장 생활을 했다. 이후 누님, 형님 집을 전전했지만 먹기보다 굶은 적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얹혀 살 때도 내 생활은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가정, 따뜻함, 사랑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밥은 그저 생계의 도구였을 뿐 다른 사람들이 그리워한다는 고향의 맛, 엄마의 손맛 그런 기억은 없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손맛 좋은 어머니가 차려준 정갈한 밥상을 마주하는 느낌은 나로서는 되새기고 되살리고 싶어도 처음부터 없었던 기억이고 맛이다. 내가 요리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부재의 기억을 만들고 채우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듯 나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요리한다. 그러면 내가 떠난 후에 아내와 아이들은 내 부재보다 내 손맛을 더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하고 덜 팍팍하지 않을까? 집밥을 기억하는 의미란 그런 것이라고 믿어본다.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 이걸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요리라는 그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텃밭도 단순히 농작물을 가꾸는 일이 아니다. 모두 삶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일이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나는 살림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삶의 맛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행복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걸 제가 오늘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야기가 읽을수록 맛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부장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남자가 살림한다고 하면 좀 무능력하게 보거나 부인에게 기가 눌린 남자로 보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게 선생님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죠, 요즘. 이제는 뭐 예전엔 쭈삣쭈삣 하다가도 요즘에는 SNS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올리는 중년 남자들도 많아지고. 네. 예. 일단 존경을 받잖아요. 요리 잘하는 남자다 그러면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담해서 할 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도 자기가 자기 역할이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배우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아프면 죽이라도 끓여주고 네. 그런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텔레비 보면은 그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다가도 남편 밥 차려줘야 된다고 후다닥 맞아요. 달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도 아니고 예, 예. 나이 많은 남자인데. 이제는 그 살림이 꼭 여성의 전유물이다. 네. 그게 그 사회적 통념으로 이렇게 그렇게 굳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예. 남자가 요리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요리가 좀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그럼요. 예, 왜 유명한 셰프가 남자인지 알겠어요. 이게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좀 썰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예. 힘들어요 요리. 맞아요. 그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예. 그럼 아이들은 요리하는 아빠를 어떻게 보나요? 아들이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 딸이 좋아서. 딸이 좋아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이렇게 요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지금. 네. 또 제가 없으면 엄마가 안 해요. 모여가지고 신뢰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부터 형 놀이터야 원하는 대로 꾸미고 놀아요 하면서 이 땅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어떤 이렇게 딱 들으면 두 분의 신뢰 관계가 정말 굉장히 깊구나.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모님에 대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처음에 결혼하고선 뭐 그렇게 사이 좋거나 그렇게 좋은 집안은 이렇게 부부 사이가 화목하거나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나요? 이렇게 싸움도 잦았고. 네. 그러다가 제가 번역을 시작하고 집에서 이제 일하면서 요리를 이제 살림을 떠맡고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도중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20여 계속 년을 하니까,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신뢰가 엄청 쌓였을 것 조금씩 같아요. 조금씩 이제 예, 마음을 예. 열기 시작했고 아하. 지금 뭐 아내를 위한 레시피라고 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아내만을 위한 삶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요리를만 제한다면 오히려 아내가 제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더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챙겨주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가정은 다 자식이건 뭐 아내건 간에 다 수평적 관계가 돼요. 친구가 아하. 돼버려요. 네. 선생님은 요리 하나로 나머지 모든 걸 얻은. 그렇죠. 사실은 요리만 하고 나머지 모든 걸 아내분이 보살펴주는 평화로운 관계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은 아내분이 면 요리를 좋아한다고 나오잖아요. 선생님 진짜 너무 많은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 막 정성 들여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대충 식구들은 어렵게 만든 줄 아는데 선생님은 그냥 압력밥솥 하나로 대충 만든 요리들 이런 비법들도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먹지 하면 어머니가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도 옆집이가 한번 주말에 우리 간단하게 국수를 먹을까 할 때 제가 어머니가 왜 그 말을 했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래서도 보니까 사모님이 면 요리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면 요리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면 요리에 대해서 선생님만의 어떤 팁이나 소개하고 싶은 맛있는 레시피가 있다면.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안 해먹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콩국수라든가 저기 저 뭐라 그러죠? 메밀소바. 메밀소바. 네. 뭐 메밀이 소바인데 맞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육수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네네. 금세 뭐 만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다 쉬워요. 알고 보면 양식보다 쉽다. 한식이 어렵긴 해요. 사실은 육수 내야 되고 뭐 맞아요. 손도 많이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리키국 하려면 또 말렸다가 또 불렸다가 맞아요. 또 껍질 깠다가 또 삶았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손맛들이 뭐 그게 다 들어가야지 이제. 옛날에 그 남자들이 요리 안 하면 쫓아내고 막 이런 햄퍼를 부렸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할 수 없이 한 것들이겠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보더라도 간단하게 한다. 간단하게 하는 것 무슨 어렵게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나 상차리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뭐 나이도 들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져서라든지 그렇게 상차리기 은퇴 선언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을 가족들에게 차려주고 싶으세요? 아내한테는 84살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84살까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20년 했으니까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하.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식구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감자탕이었던 것 같아요. 감자탕이요. 예. 그 초창기부터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그 압력솥을 하니까 쉬워서 다 집어넣고 압력솥 돌리는. 근데 이제 뭐 20년 후에는 애들도 다 독립을 했을 거고 지금도 독립을 했지만 네. 와이프를 위한 거니까 처음에 와이프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해준 요리가 미역국이에요. 생일이어서? 네. 그때는 이제 신혼 2년 차부터 계속 생일날 미역국을 해줬으니까 네네. 마지막도 미역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징성도 있고. 첫 번째 했던 요리를 그걸 딱 드시면서 사모님이 우와 실력이 많이 늘었네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왠지. 지금은 뭐 지금도 미역국 그러시나요? 정도는 뭐. 어허. 이 아내를 위한 레시피를 하겠다고 하니까 노광준 PD님이 너무 그러지 마요. 남편들도 힘들어요. 저하고 작가님 보러 이렇게 농담을 하셨었는데 오늘 아내를 위한 레시피의 작가 조영학님과 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텃밭 자연식을 지향하는 분이라서 저희 기후 미식회에 모셔서 오늘 못한 얘기 두고두고 많이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만의 건강식. 오늘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